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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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168화 1부에 이어서 지금 고양이 소극장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의 주제 다시 한번 두 분이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잘 맞춰봅시다. 평생 봐도 좋을 명작 타이타닉. 저희 진짜 안 맞네요. 왜 그러지? 잘 맞았는데. 괜찮습니다. 타이타닉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명작이잖아요. 제가 이제 크래커스북 때문에 타이타닉 처음 보고 있어요. 스토리를 올리자마자 DM을 3개를 받았습니다. 작가님의 눈을 사고 싶다. 나도 타이타닉을 처음 보고 싶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대충 점심 먹을 때마다 시간대 두시 봤다가 그 말을 보자마자 좀 길게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세 분은 타이타닉 좋아하시나요? 네. 다시 봤는데도 진짜 명작은 결말을 알고 봐도 다시 본다는 말을 또 느꼈습니다. 진짜 재밌게 봤고. 네. 3시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줄 모를 정도로 집중해서 봤습니다. 저도 너무 좋았어요. 다시 봤는데 진짜 가슴이 막 아려하고 너무 명작이에요 진짜. 지은 작가님도 평소에 좋아하셨어요? 저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명절 때마다 한 번씩 타이타닉이 방영이 돼요. 상영이 되는데 그때 볼 때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보기도 하고. 네, 타이타닉에는 이제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혹시 다음 생을 산다면 이 인물로 살아보고 싶다 하는 캐릭터 있으셨나요? 타이타닉의 인물 중에 산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마지막까지 바이올린을 놓치지 않고 연주하던 음악가 분 중에 한 분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다 이제 죽는 상황인데도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거잖아요. 이게 처음에 음악가 분들도 이제 끝나고 가자 했는데 한 분이 시작하니까 다른 분들도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되게 뭉클하면서 와, 나도 저렇게 뭔가 생각의 가치관을 확고히 하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좋습니다. 앞에서 너무 숭고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약간 조금 민망해지는데 저는 몰리 여사처럼 살고 싶네요. 몰리 여사님. 멋있어요, 되게. 성격도 좋고 사람들 잘 챙기고 찐 상류층한테는 졸부란 얘기 듣지만 일단 부자고 맞아요. 마지막까지 살아남고 맞아요. 하다 보니 운이 참 전반적으로 좋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 몰리 브라운이라는 여사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류층 사이에서 끼지는 못하지만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키는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원할 때는 예전에 속했던 그 잭 도슨의 영역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면서 은인이 될 수도 있고 저 얼마나 좋은 위치인가. 저는 맞아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살아남으시는군요. 다행입니다. 되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상류층과 하류층을 되게 극단적으로 영화는 나누는데 몰리 여사님은 되게 중간에 위치해서 계속 상류층과 하류층을 왔다 갈 수 있는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캐릭터를 잘 고르신 것 같아요. 상류층에 그리고 그 대화 자리에서 몰리 여사만 보고 있어요. 몰리 여사 말이 너무 재밌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선 뒷담화하고 그 얼마나 모순적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지은 작가님 혹시 어떤 인물로 살아보고 싶으세요? 저는 이 질문 봤을 때 무조건 잭이다 이 생각을 했어요. 뭔가 되게 자유로운 듯 자유롭지 않은 듯 굉장히 약간 경계선에 서 있는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하여튼 지금을 즐겨요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전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마지막까지도 저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잭에 굉장히 많이 몰입을 했었습니다. 세월이 오래된 만큼 타이타닉과 얽힌 일화도 혹시 다들 있으신가요? 저는 정말 짧게 말씀드리자면 방금 같은 말 아직도 타이타닉 안 보셨어요? 어떻게 안 보셨어요? 평생 들은 말인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분들은 얽힌 일화 같은 거 없으신가요? 저는 이제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 퍼스트 러브 하츠코이라는 일본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룸메이트랑 함께 달렸는데 일본 드라마로 이제 우타다 히카루라고 하시는 분의 퍼스트 러브를 주요 소재로 제작한 드라마인데요. 시대 배경이 90년대라서 이제 두 주인공 커플이 데이트로 영화관 타이타닉을 보러 가는데 맞아요. 보고 나와서 이제 흉내를 두 분이 내요. 커플이. 그걸 보고 언젠간 나도 저거 해보고 싶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제 친구가 롤모델이 잭 도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타이타닉 인물이라 생각을 못하고 실리콘밸리 어디 CEO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게 누군데? 했더니 타이타닉 잭 도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멋지게 쿨하게 후회 남지 않게 사는 게 목표라고 해서 와 멋지다 생각을 했었고 또
또 이게 옛날 일이긴 한데 혹시 옛날에 그 문방구에 500원짜리 악보 기억나세요? 친오빠가 그걸 사와가지고 마이 하트 윈 고운 사와서 항상 노래를 너무 크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한번 열린 음악회에 그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호다닥 나와가지고 열창을 하는데 그 장면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 오빠의 자세와 악보를 든 손, 목소리 이런 게 아직도. 근데 되게 네. 마음에 들으셨나봐요, 진짜. 근데 노래 좋잖아요. 되게 인상적이셨나봐요. 그러니까요. 그날의 공기와 분위기와 그 저 느낌을 자세와 다 기억나요. 근데 본인은 기억 못하겠죠 아마. 그렇죠. 네. 그 잭이 로즈를 그려주는 장면 있잖아요. 나체로 이제 있는 그 막 드로잉을 크로키를 해주는 그 모습이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슬펐다고요. 네, 뭔가 마지막에 잭이 점점 이게 굳으면서 물속으로 사라지는 그 모습이랑 너무 대비가 되니까 그거는 굉장히 따뜻한 색감으로 그려졌고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는 약간 파란 색깔처럼 그려지거든요. 색감이 저는 그게 너무 극명하게 대비가 돼서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 씬도 그 공책 너머에 예술가의 열정 넘치는 눈빛을 본 여자라면 안 넘어갈 수가 없겠다 싶더라고요. 아, 그 그림 그리는 손 있잖아요. 네. 그건 감독님, 카메론 감독님 손이에요. 디카프리오 손이 아니라고 합니다. 와. 그리고 그 장면도 두 배우가 처음이래요. 그렇게 배드신 이렇게 찍는 게. 처음 만난 씬이. 네, 처음 이렇게 바라보는 게. 그래서 디카프리가 처음에 말 더듬거든요. 네. 잘 보시면 돼서. 이 침대 아니야 소파로 앉으세요. 맞아요. 그게 진짜 놀라서 그런 거래요. 와. 그게 정말요? 진짜 네 비하인드가 그렇다고 합니다. 우와. 왜냐면 또 듣기로는 디카프리오가 가장 친해하고 맞아요. 좋아하는 배우가 케이트 윈슬렛. 네, 네. 이렇게 저희가 타이타닉과 그리고 이제 타이타닉과 얽힌 저희의 일화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혹시 저희가 주제에 맞춰서 가지고 온 책들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지 그러면 양 선생님과 이 선생님 중에 누구부터 한번 부탁드릴까요? 여기에 양 선생님 말해주시면. 좋습니다. 대본에 양 선생님 첫 번째로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타이타닉과 관련된 책을 찾다가 어떤 책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는 아무래도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영화 감독님에 대한 책을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타이타닉의 감독 제임슨 카메론의 SF 이야기 책을 들고 왔습니다. 카메론 감독님이 스티븐 스필버그, 조지 루카스, 크리스토퍼 놀란, 기에르모 델 토로, 리들리 스콧, 아놀드 슈왈즈네거 등을 인터뷰하면서 이제 SF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7명의 인터뷰와 함께 터미네이터 시나리오 작가 랜들 프레익스 그리고 SF 작가님들, 편집자님들, 교수님들의 에세이도 함께 들어있는 책입니다. 네. 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감독님들의 이름이라 꼭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 혹시 어떤 분의 인터뷰가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저도 책을 다 읽진 못했는데 네, 다 읽진 못했는데 생각보다 두꺼워서 이제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스티븐 스필버그랑 제임슨 카메론이 인터뷰라기보단 같이 그냥 소담을 나누는 내용처럼 보이는데 SF란 게 도대체 뭔지 왜 인터넷을 SF는 예견하지 못했는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SF를 왜 좋아하는지 이런 얘기도 하고 되게 스티븐 스필버그랑 인터뷰를 한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랑 카메론 감독이랑 또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스티븐 스필버그가 SF는 되게 인터넷 예견도 못하고 아마 미래지향적이지는 않을 거다 했는데 반대로 놀란 감독님은 아니다 우린 예상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감독님들 간의 견해도 달라서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다 모아두고 토론시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불날 것 같은데요. 막 책 집어 던지고 막 이러실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저희가 이 녹음 2부 시작하기 전에 영화 감독들은 모두 덕후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뭔가 약간 덕후들끼리의 대화라 더 심도 있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본인들도 이제 카메론 감독이 우리 너드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90년대, 70년대 이제 너드들이 자기들이 사랑하던 것을 발전하다가 이제 SF로 완전 떡상을 한 거죠. 말이 표현이 그런데 완전 부음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잠깐 언급되는데 70년대만 해도 SF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제 우주 이야기 뭐 그런 것들만 생각했는데 이제 완전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의 조스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괴수 영화라든지 아니면 놀란 감독이 완전 우주가 멀리 있지 않고 인터스텔라처럼 가까이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고
뭐 기에르모 델 토르 감독님처럼 완전 기괴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이야기를 다룬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너드들이 되게 진짜, 성공했다? 네, 성공했다. 네. 책이 생각보다 조금 두꺼워서 약간 대학 서적 보는 느낌인데 아, 실제로 이제 펼쳐보면 영화 장면이나 원화 아트나 이제 감독님들이 좋아하던 작품들의 사진들이 되게 많아요. 또 이제 책 전개 자체가 질의응답을 진행되어서 한번 집중하면은 되게 빨려드는, 몰입되는, 그렇게 생각해 빨려들고 몰입돼서 아마 읽기 편하실 거예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아주 유명한 감독님들의 답변과 생각들이, 이제 고민들이 이런 거 보면서 되게 한 장면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생각과 고민들이 들어있다는 그런 것을 이제 캐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좋습니다. 맞아요. 정말 너무 유명한 감독님들이 많으니까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전도 끌릴 정도거든요. 오늘 이제 다루는 타이타닉에도 네. 타이타닉이 잠수정이 처음에 나오잖아요. 아, 네. 그것도 이제 원래 카메론 감독님이 1989년에 어비스라는 이제 심해 SF 영화가 있는데 네. 거기서 시작돼서 실제로 만드신 거예요. 네, 그걸 가지고 타이타닉 잔해를 실제로 촬영하는 그런 어원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와, 네, 다양한 비하인드를 볼 수 있는 책이라는 거.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우와, 책 추천 감사합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생님 책 추천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저는 병아리 사회심리학자다 보니 사회심리학 이론이 담긴 책을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김학진 교수님이 쓰신 이타주의자의 은밀한 뇌구조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네네. 저는 뭐 고양이 소극장에서도 매번 그러지만 이 타이타닉도 정말 사회심리학적인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굴꾼 앞에 영화에 나왔던 도굴꾼이 하는 대사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직 보물과 타이타닉만 생각했지만 잊고 있었어요. 그 안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그러잖아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타이타닉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가운데서도 저는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에 좀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이 타이타닉 침몰하는 장면에서 좀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밀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내놓으라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중 아마 단연 기억에 남는 거는 이렇게 생사가 갈리는 상황에서도 당황하는 사람들을 위해 연주를 해주는 사람들, 뭐 자기 자리 양보하는 사람들, 뭐 자기 배를 돌려가지고 다시 사람들을 구하러 가자고 하는 사람들 등등등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이타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 김학진 교수님이 이타적 행동을 연구하는 권위자세요. 오. 네, 책이 싫다 하면 유튜브를 찾아보셔도 좋지만 네. 이 책이 이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 처음으로 쓰신 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방대한 양을 담고 있고 뇌 사진도 엄청 많고 해서 좀 어려운데 그만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잖아요.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성격을 가졌을까 이런 거에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분은 신경과 심리학을 합쳐서 연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 사람들 뇌 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리고 이타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뭘까? 이런 것들을 뇌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책입니다. 타이타닉에 있는 사람들 행동을 뭐 이 책으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이해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었던 것 중에 궁금한 게 이타적인 행동을 했을 때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개인 만족 아닐까요? 개인의 만족도 있는데 혹은 자아실현? 자아실현.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전 평소에 이제 룸메이트랑 똑같은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버스에 자리 있다면 자리에 일어날 사람은 우리밖에 없을 거다. 약간 사서 고생할 스타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타적인 행동을 안 하면 제가 답답해요. 제가 더 긴장되고 신경 쓸 죽겠네 막 이런 생각이라서 결국은 실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뇌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을까.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네. 보통 이 이타적인 행동 같은 경우는 진화된 어떤 기제라고 해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돕지 않으면은 옛날에 조상
때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도와줄게 해서 돌려받을 걸 생각하고 그렇게 좋아. 착한 행동을 하고 아. 살았다라는 어떤 가설도 있고, 중에서도 이것도 아마 진화적인 기제인데, 내가 죽어서 제게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내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와 비슷한 유전자를 널리 살아서 번식해주면은 그게 나한테는 장기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까지 이 사람한테 좋은 행동을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오.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내가 죽으면 유전자를 못 남기는 거 아닌가요? 나와 비슷한 유전자를 날리는 거죠. 직계가 아니더라도. 가설입니다. 근데. 네. 재밌어요. 네, 재밌죠. 네. 책에서 한번 근데 되게 확인해 재밌는 게 보시면. 저도 하나 가져왔던 게 네네. 영화에서 이제 선실 침대에서 함께 껴안고 음. 노부부가 이제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도 실화를 바탕으로 어. 실제로 이제 뉴욕에서 유명한 백화점을 소유한 스트라우스 부부 일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진짜 그런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초안부 보면은 여자랑 아이들만 구명정에 태우잖아요.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남자들이 구조되기 전까지 구명정 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네, 그렇게 함께 침몰에 당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이타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김규림 작가님이 지으신 비커 출판사에서 나온 뉴욕 규림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 양 선생님이랑 이 선생님이 책을 보고 계신데 표지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죠. 그 네. 컴포지션 노트라고 해가지고 아마 외국에서는 굉장히 익숙하게 어디든 가면 살 수 있는 디자인의 노트 형식에서 뉴욕 규림일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에 실제로 보시면 그림일기예요. 그림일기를 규림이라는 이름으로 넣어가지고 진행이 됐습니다. 문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작가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100만 원의 예산을 잡고 가셔가지고 문구만 살 때 100만 원 이렇게 쓰시는데, 그 미국은 굉장히 크대요. 그 문구 시장 자체가 전 세계의 모든 브랜드가 문구 시장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가서 몇 개씩 구매를 하고 집에 호텔에 와가지고 그걸 펼쳐두고 보는 게 자기의 너무너무 큰 기쁨이라고 하시는 수집가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어떤 것들을 샀는지, 영수증은 또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도 스캔해서 넣어주셨는데, 이 사실 뭐 타이타닉과 어떤 연관이 있겠냐라고 한다면은, 타이타닉호가 2200명의 승객과 선원을 싣고서 영국 사우샘프턴을 떠나서 뉴욕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뉴욕에 가서 뭘 할지, 뉴욕에 가면은 또 어떤 것들을 먹을지, 돌아다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동을 했을 텐데, 이렇게 뉴욕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신 규림일기를 보면서 조금 타이타닉을 보고 씁쓸하고 좀 아쉬운 마음들을 달래고자 가지고 와봤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씬 중에 잭이랑 같이 올라탄 친구가 막 벌써 자유의 팝을 여신상이 보이는 것 같아 막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대로 후반부에 나옵니다. 네. 맞아요. 로즈가 아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죠. 전체적으로 영화를 제가 씁쓸하게 봤나 봐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저는 구달 작가님의 한 달의 길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 분홍색 판형 좀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디자인 이음에서 시리즈처럼 나온 책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작가님께서 어떤 독서 모임에서 리스본행 야간 열차라는 책을 읽으셨다고 해요. 네. 다들 들어본 적 네. 있으시죠? 네네네. 네, 거기에 보면은 시간이란 무엇인가, 한 달의 시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문구를 읽고서 그러면 나도 한번 나만의 한 달간의 기록을 남겨볼까 해서 2016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기록을 남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리스본행 야간 열차에서 나온 대사를 읽어드리면은, 그러므로 내가 하려는 질문은 한 달의 길이가 아니라 한 달이라는 시간을 자기 자신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였다. 한 달이 완전히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는 과연 언제인가? 라는 질문을 읽고 이분이 이제 한 달의 기록을 남기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읽어보면은 시간이 되게 다채로워요. 이분이 하신 말씀으로 또 되게 인상 깊었던 문구 중에 하나가 21페이지에 이분이 일을 그만둔 이후부터 이 일기를 쓰시거든요.
그래서 백수 생활 동안 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보냈다라고 썼다가 그 다음 단락에 갑자기 그러나 아무것도라니 그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신문을 읽고 뉴스를 시청했다 라면서 강아지도 돌보고 열흘에 한 번꼴은 꼭 영화를 보고 독서도 하고 반려견 이제 산책도 시키고 음식도 만들어 먹고 사실 난 되게 바쁘게 살았는데 그저 그 시간 동안 한 푼도 벌지 않았을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참 열심히 살았지만 돈을 벌지 않으면 그게 값어치가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저도 그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프리랜서로 살면서 글 쓰는 시간을 최저시급으로만 계산을 해도 이 돈을 벌진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좀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와닿기도 했고 또 마지막 부분에 이분이 어떤 비 오는 날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이라는 데에 나가셨나 봐요. 근데 막 폭우가 내려가지고 이대로는 못 보겠다. 우리 그냥 카페 들어가 있자 하고서 카페에 잠깐 앉아 있다가 그래도 이왕 온 김에 그냥 가서 한번 들어볼래? 하고서 우비를 바꾸서 페스티벌 하는데 다시 갔대요. 근데 거기서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맥주 마시면서 비 맞으면서 음악 듣는 사람도 있고 그 와중에 뭐 춤추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페스티벌을 보기 위해서 모인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비가 온다고 카페에 들어가는 사람과 그냥 비를 맞고 즐기는 사람으로 나뉘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비슷한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제각기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그 로즈가 살았던 그 타이타닉에서의 시간이 정말 짧지만 인생 전체를 잡아먹을 만큼의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는 지금의 한 달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그 유명한 장면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잭이 이제 자기 주머니는 지금 $10밖에 없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샴페인을 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 책이랑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맞아요. 거기서 개츠비의 그 미소가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죠. 네. 왜죠? 맞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저 배우는. 와 맞아요. 눈빛이 맞아요. 다르다. 다음에 그냥 타이타닉 특집으로 해야 될 특집으로 아니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특집으로 하시죠. 오. 너무 재밌겠죠. 해보도록. 그죠. 저 네. 너무 좋아하거든요. 위대한 개츠비도 있고 월스트리트 그 영화 맞아요. 너무 네. 좋아요. 울프 네. OST? 네. 네. 그리고 또 뭐 있잖아요. 셔터 아일랜드라고 이제 심리학적인 얘기할 수 있는 영화도 있고. 저희 것이네요. 서로가 서로에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너무 유쾌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정말요. 네, 혹시 두 분은 좀 마지막으로 혹시 소감과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저희 근데 또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서 저희 너무 재밌었고요. 이제야 입이 막 풀렸는데 가다니 너무 아쉬운데요. 확실히 나오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저도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아유. 이렇게 선배님들께 많은 걸 대선배님들께. 많은 걸 배웠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요즘엔 너드라는 표현도 나쁜 게 아니니까 아마 저도 더욱더 영화의 너드가 돼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또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언제나 달려오겠습니다. 네. 저희가 모실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럼요. 너무 아쉽네요. 오늘 아, 끝내니까. 그죠. 네, 다음에 또 불러드리면 혹시 한번 나와주실 의향이 언제나. 고정이어도 됩니다. 어떤 영화든 상관없습니다. 오. 맞습니다. 공포 영화만 아니면 그런 말은 또 저의 욕구를 자극하는데. 네, 그러면 아쉽지만 이제 두 분을 여기에서 보내드리고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개인 편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1, 2부 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